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합니다. 저도 이 집합 건물을 보면서 아파트하고 좀 다른데 그 생소함으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자꾸 들여다 본 다음에 찍을 수밖에 없어서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어쨌든 진도는 나갈게요. 오피스텔 쪽. 경기도가 매뉴얼이 더 자세하니까 이쪽으로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궁금한 자료를 나도 출력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올려온 자료를 다운받아서 출력하시면 되는데 종이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한쪽 하지 마시고 한 장에 두 쪽 해서 출력해도 양이 상당합니다. 일단 첫 번째 관리단 일반, 이제 관리인과 우리가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펜으로 아니야 그냥 갑시다.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모든 입주민한테 그 동 라인별로 선출한 분들이 동대표가 되고 그 동대표가 다시 입주자 대표 회장을 뽑는 이런 약간 민주주의 중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이렇게 회장을 뽑잖아요. 근데 집합 건물은 그거가 좀 달라서 오히려 여기가 더 직접 선거가 더 가깝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모든 구분 소유자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 동 대표들이 모여서 의결하고 의결권 행사하고 무엇인가 정하잖아요. 근데 관리단은 그 구분 소유자들이 모두 들어오는 거예요. 필수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단 집회에서 집회하고 규약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집회와 규약을 적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관리단 집회 입주자들이 직접으로 동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대표들이 회장을 뽑잖아요. 근데 관리단 집회는 입주자들 소유자들 다 모여서 관리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오히려 직접 선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우리가 말하는 소장님이 아니라는 점 첫 번째 영상 보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요 내용을 볼게요. 그 관리단, 단지 관리단과 동별 관리단 요 질의 1하고 질의 2번을 세트로 같이 할 건데요. 1번은 단지 관리단하고 동별 관리단. 원래는 단지에 대해서 집합 건물은 집합건물 관리법에서 당연히 그 단지 관리단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단지 관리단 관리단지인 협회 아니야 갑자기 단어가 관리단 집회를 일단은 이건 무조건 필수기가 아니에요. 이 소유자들 다 오는 게 관리단 집회가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관리단이라고 어떠한 동만 좀 특별하다. 예를 들어서 그 한 동은 뭐 병원만 구성되어 있다. 한 동은 또 다른 동은 뭐 교육용 건물만 이렇게 왜 학원들 보면 학원이나 병원 보면 한 라인에 쭉 그 병원들이 쫙 있잖아요. 안과, 치과 이렇게. 그리고 또 한쪽은 학원은 영어 학원 있고 국어 학원, 수학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약간 한 군락을 그 건물 안에 이루고 있죠. 아니면 옆에 동이라든가. 그래야지 얘네들도 마케팅이나 그 소구력이 좀 빨라요. 고객 유입이 빠르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 한마디로 무엇인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기업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입주자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스타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네들만의 그게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교육은 봄, 가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봄이나 아니 그 봄방학이나 여름이나 겨울방학에는 뭐 승강기 사용량이 적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난방을 낮에만 하고 밤엔 틀지 말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때문에 우린 24시간 난방을 틀어야 된다. 서로 내용이 틀릴 수 있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단지 관리단 집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학원이 이 건물은 70, 80이 더 많은 동이 많아요. 근데 나머지 딱 한 동만 병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앙난방이야. 이래서 중앙난방인데 우리는 24시간 중앙난방 돌려줘야 되는데 니네 학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우리 건을 무시해?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의견이 좀 갈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좋다. 니네는 좀 뭔가 우리하고 패턴이 다르니까 니네는 별도로 하자. 그러면 아니 니네 쓸데없는 의견을 하는 것도 너희 쪽 얘기고 우리는 우리 것만 하고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왜 이거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 우리 좀 나누자라고 되는 경우가 지금 질이 1번인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 여러분들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 한참을 봤어요. 1번하고 2번 좀 내용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동별로 관리단 지폐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게 이거죠. 원래 관리단, 전체 관리단 지폐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말한 대로 또 다른 그래서 요거 보면 내용을 좀 확인 좀 할게요. 좀만 내려와서 보면 글은 제가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단지 관리단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단지 관리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면 전체 관리단 지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전체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동별, 예를 들어서 그 의사만 있는 병원이 있는 동별 관리단 지폐를 따로 개최돼서 결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관리단 지폐는 요거 포인트, 단지 내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럼 좋다, 니네 거는 니네가 따로 해라 라고 서로 얘기를 맞춰놓는 거죠. 이렇게 단지 관리단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마찬가지로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해당하는 동만, 그 한 동만 집합건물 관리단하고 마찬가지로 전체 관리단 집회하고 마찬가지로 집회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부분이 나가는 거죠. 한 부분이. 그리고 집합건물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당연히 설립이 되고, 집합건물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립돼. 이게 말하면 전체 관리단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관리단은 그 중에 하나만 당연히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있으니까 굳이 하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설립 행위가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업무에 대해서 좀 나눠놓을 필요는 있죠. 그래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규약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단지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비법인 사단에 해당되며, 비법인 사단은 원래 공동주택이건 아니면 집합건물이건 다 똑같아요. 비법인 사단은. 그리고 단지관리단의 설립 절차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단지관리단은 단지 내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이건 원래 기본이에요. 관리단 집회는 다. 그러니까 필수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단지 관리단은 개별 건물의 관리를 단지 관리단의 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나누려면 그 개별 건물의 집합 건물에 있는 그 개별 관리단이 집회에서 그 해당 라인 그 사장님들 다 모여서 4분의 3 이상이 좋아, 우리 동만 따로 관리단 집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찬성하면 돼요. 찬성하시겠죠, 대부분. 따로 우리의 특기성이 있다면. 근데 4분의 3의 다수의 그 의견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건 어려운 거죠. 그냥 전체적인 관리단 집회로 의결이 끝나야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여기는 마지막. 각 동의 관리에 관한 사업도 단지 관리단의 사업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동별 관리단은 단지 관리단의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체라고 하면, 전체 관리단 집회면 자기네 단지에 대한 사업 내용을 포함시켜져 있고 그거에 대한 위임을 했는데, 만약 우리는 좀 개별로 우리 것만 따로 논의할 거는 우리가 따로 논의하고, 니네 전체적인 논의할 거는 뭐 이렇게 뭐 우리 해당하는 돈에, 우리에 해당하는 돈, 그 의사, 그 병원, 예를 드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그 의사들만 있는 그 동에 있는 관리인이 대신 그쪽 전체 회의할 때 대표로 가서 참석하고 내용을 보고 우리의 투표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스토리 없이 그냥 이게 왜 굳이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하고 그런 건데, 대체적으로 그 입주민의 포커스는 똑같잖아요. 아파트를 좀 더 좋고 보기 좋게 시설 유지하고 그런 게 목적은 거의 똑같은데 개개인의 그 의견 차이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집합 건물 자체는 자기들의 영리를 위한 거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나죠.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쓸어도 싫어하니까 그걸 자체를 좀 나누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단지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단지관리단 집회에서 결정돼야 되며, 이게 단지관리단 집회가 전체 필수 의결 기구죠.
동별관리단 집회에서는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큰 집합이 단지관리단이고요. 동별은 그 작은 동별관리단 집회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의료병원 있는 그 해당 동만 결정될 수 없겠죠.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 거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규약이나 제정하고 그 전체 4분의 3이 동의받고 관리인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상 이렇게 하기로 서로 협약이 돼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관리나 업무가 아니라면 동별관리단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서로 업무가 조율돼야겠죠. 그 한 작은 동별관리단 집회가 전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건 안 돼요. 그 범위에서 동별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저희가 이걸 한참을, 지리 1번하고 지리 2번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요거를 좀 한참을 읽었어요. 두 번째 지리는 뭐냐면 아까는 큰 관리단 집회에서 한 동에 대한 관리단, 동별관리단을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한 단지 내 여러 동의 집합 건물이 다 각자 있었는데 하다 보면 우리 동은 그러니까 병원 건물 있고 하나는 학원 건물 있고 하나는 상가 건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운데 무슨 놀이터 같은 데가 있네? 근데 놀이터에 보면 시끄럽기도 하고 청소도 인연도 해야 되고 서로 조금씩 3, 4, 5 이렇게 동 대표들이 그 동별 관리인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이런 거는 전체 단지 관리단 집회를 만들자. 뭐 상가 번영회처럼 그죠? 만들자. 전체적으로 현수막도 하고 아니면 무슨 그 놀이터에서 우리가 무슨 이벤트를 하던가 축제를 만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고객 유입을 유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전체적인 동별이 아니라 단지 전체 관리단이 설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지.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예요. 한 단지 내 여러 동의 집합 건물이 있었어요. 단지 내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단에 설립할 수 있는지 하고 물어본 거죠. 그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될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동별로 당연 설립됩니다. 이제 우린 이제 이 문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 건물 소유자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이를 소유자는 동별관리단과는 별도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단지 관리단은 구성원이 속하는 각동 관리단의 구성원의 각동 관리원의 구성이 4분의 1, 4분의 3, 무조건 4분의 3에 여기는 아파트는 어떨 때는 4분의 3이고 어떨 때는 가반수잖아요. 동별 관리단은 4분의 3입니다. 관리단 집단의 의결이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별 관리단은 또 그동안 전체 합의된 거 말고 각각의 자기네 속성상 해야 되는 거는 사업의 일부는 맡아 수행할 수 있고 원래 하던 전부 일부는 맡을 수 있는데 그거 가운데 있는 놀이터만 구성하고 집회를 그러니까 놀이터의 활용에 대한 또는 놀이터에다가 무슨 처마를 더 해달라든가 아니면 의자를 수리해달라든가 공통적으로 구청에다 민원 넣을 수 있잖아요. 각각 민원 넣는 것보다 단지 관리단이 단지 전체를 공동으로 하기 위한 각 동별 결의 요건을 일단 충족하게 되면 그 후에는 단지 관리단은 하나의 단체이므로 관리인도 선출, 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개최를 통해서 이거 집회는 무조건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각 동별 요건이 아닌 전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단지 관리단 규약을 개정할 경우 동별이 아닌 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동의를 받아야겠죠.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 3번은 다음 내용하고 세트가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이고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다르게 해서 봐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부랴부랴 찍었어요. 어제 저녁 한번 읽어보고 자느라고. 자, 오늘도 화이팅,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